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6일입니다. 이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판사 사찰, 채널A 수사 방해 등 4개 혐의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재판부에서도 판사 사찰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판사 사찰을 맨 먼저 넣었습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네. 잔인하고 지독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징계위원회, 놀랍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어저께 10시 34분부터 오전 새벽 4시까지 17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한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추미애가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한 데 따른 겁니다. 왜 시간이 새벽 4시까지 끌었을까요? 그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뭔가 어긋났다는 것인데 뭔가 지시가 나오고 뭔가 작전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징계위원회를 새벽 4시까지 뭐가 대단하길래 새벽 4시까지 합니까? 징계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했다?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아니 재판부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판사 사찰 혐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각을 한 건데, 사법부도 우습게 보는 이 법무부가 어떻게 법치를 한다고 법치 주무부처가 돼가지고 추미애 같은 그런 그 이상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가 법무부 장관 맞습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까? 이날 정한중 위원장은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가지고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는 겁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중징계를 해놓고 유리하다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식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목표는 도달하고 그러려고 검찰총장 M1 검찰총장을 저렇게 만들어 놓는 이 정권의 모습, 네, 앞으로 9일 이거에 대한 깊은 수기와 논의가 아마 있을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징계위원회가 진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발언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위 인정한 혐의는 판사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이런 4가지입니다. 다 갖다 붙였습니다. 위신 손상은 검찰총장이 무슨 위신 손상을 했습니까? 오히려 위신 손상은 법치를 책임진 법무장관이 위신 손상을 한 거 아닌가요? 징계위원회는 가장 논란이 된 판사문건 작성, 사찰 혐의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법원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게 추 장관 주장입니다. 대검이 올 초 이 사건 재판 시작을 전후해가지고 해당 재판부의 세평이라든가 가족관계 등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게 문제로 지적됐는데,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공소유지의 일환이라면서 또 반복하는 겁니다. 대검이 이를 위해 참고한 자료도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다 공개된 것이다. 그건 사찰이 아니다 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옳은 길도 옳지 않다고 하면 옳은 길이 되는 겁니다. 네. 옳은 길도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길이 되는 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의가 사라졌다는 그 말 표현 하나로 이 정권을 한번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방해, 수사방해 나섰다는 혐의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막 갖다 붙이면 됩니다. 네. 또 한 서너 개 더 붙이지 왜 그 조금 4개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방해했다는 게 혐의 골자입니다. 아니, 감찰을 하려면 감찰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감찰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 제공자가 자기들이란 걸 잘 모릅니다. 예.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징계위원회를 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 징계. 그게 가능한 게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징계위원회입니다.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말하거나 또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위신손상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기관이 하지 말라는데 2번이나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을 두고 그게 윤 총장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윤 총장이 대권 1위가 되는 거 보니까 겁나지요. 이제 프레임이 추미애 대 윤석열이 아니고 문재인 대 윤석열입니다. 오늘로써 문재인의 철퇴가 내려졌지만 이제 앞으로 문재인과 윤석열은 그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제 앞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가 죽든 죽을 것입니다. 네. 왜? 둘 중에 한 사람은 패할 거 아닙니까? 패자는 정치적으로 죽음을 맞는 겁니다. 패자는 죽음으로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가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은 이미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 문재인 대리자가 하고의 윤석열과의 대회전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절대 정치를 한다는 정치 정자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대권 1위로 만들어준 소위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가히 없는 정말 이상한 이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의를 위해서 또 공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갔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도 하면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위하여 법치를 진행하고 수행하려고 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러한 철퇴는 참으로 목불일견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윤석열 이거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윤석열을 식물로 만들어 가지고 퇴출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식물이 아니라 나중에 맘모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맘모스는 그 발이 넓어요. 그 중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회전이 벌어진다면 이 중량이 큰 맘모스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JTBC와 사주와 그 한번 만났다는 것 가지고 부적절한 교류, 그건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다.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불문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여기 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판사 사찰 문건, 판사 사찰했다는 것. 그거 판사 사찰했다는 게 이미 재판부에서 조미연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형법 교과서에 또 행정법 교과서에도 나옴직한
그러한 명판결이라고 지금 극찬하고 있는 조미연 재판장의 판결, 결정문 다시 한번들 이 징계위원들은 한번 읽어보고 음미하면서 성찰 있기를 바랍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해서 정보 유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징계위원회에 또 전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게 그것뿐입니까? 전부 다 증거가 부족하고 증거가 없는 것이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 4월 한동훈 검사장이 감찰하겠다고 문자 메시지 통보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윤 총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장관은 당시 유출자를 성명불상자라고만 했을 뿐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윤 총장은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혐의도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그것만 무혐의입니까? 다 무혐의지. 국민들은요 이미 무혐의 결정을 이미 국민들은 마음속에 다 내렸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징계위원회가 아니고 정치징계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까지 징계위원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거는 내부 진통이 있었다 없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결정된 길로 처음부터 드라마의 어떤 연속극을 보듯이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양정일치가 안 돼 토론을 계속했다 하지만 해임시켜놓으면 그 후과를 그 폭풍 같은 여론의 질풍을 어떻게 감내할까 겁났죠? 겁나니까 못하는 거죠. 정직 6개월도 6이 되니까 이거는 해임하고 똑같은 거다. 정직 4개월, 2개월 다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놓고 말하는 그 뻔뻔스러움을 보십시오.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 아니 사람을 사망 선고를 해놓고 유리하게 죽였다.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리하게 죽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징계위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곳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인데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책은 달게 받겠다. 또 이렇게 징계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말에서 그것이 답입니다. 뭐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라는 말이 생략이 된 겁니다. 정치징계예요 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 아닐까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면서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주로 했겠죠. 법무부 차관이 주로 했다는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소위 연출자 아닌가 그렇게들 얘기하는 그 언론들이 많이 있죠.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회가 미리 결론 내놓고 논의 진행했다는 지적 그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내린 결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윤석열을 죽인 것입니다. 정직이 2개월이지만 식물총장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죽여버린 겁니다. 사람은 죽인다는 게 무슨 꼭 살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측면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가장 중요한 시점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수사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감사원장이 정말 뼈아프게 1년 동안 모든 것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그 역작입니다. 그걸 수사 못하게 하는 것. 또 두 번째, 그것뿐이겠습니까? 청와대 겨냥한 수사들.
옵티머스라든가 또 이런 등등 울산시장 사건 등등 조국 사건 등등 아직도 이 모든 사건들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이제 그래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지금 그렇게 정직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고 작전을 다 정치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법조계가 보는 시각입니다. 예측이고요.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처분을 제거하는 즉시 법원에다가 징계 취소 소송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그 자체로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2개월을 딱 그냥 식물총장을 만들어 버림과 동시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짝짝짝짝 드라마가 연출 다 각본에 다 완성이 돼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추측을 가능해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정직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윤 총장에게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가 해임보다 약한 정직을 갖고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손에 달려 있다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셈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 곳이 많은데 이렇게 함께 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만이 안다고. Nobody knows. God only knows. 예.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또 갑자기 푹 생길지 모르죠.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역사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절망하고 살았으니까. 절망하고 사는 자에게는 그 이상의 절망은 없습니다. 이제는 희망 외에는 없습니다. 내일 태양은 분명히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